부동산을 그렇게 뭐 사고팔고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동산을 갖고 이런 공간, 부동산이란 공간을 갖고 거기에 사업을 접목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만 하시지 말고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. 고시원 공유오피스 대표적인 겁니다. 앞으로도 영원히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. 이 두 가지는. 왜 그래요? 누군가는 계속 이런 데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. 공유 창고,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들은 지금 종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죠. 무인 카페, 무인 아이스크림, 무인 문방구, 무인 과일 가게, 무인 정육점, 무인 빨래방, 점점 무인화돼 가고 있죠. 저런 것들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파티룸,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정말 많죠. 정말. 혹시 이런 공간 임대업, 공간 비즈니스 작게라도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. 뭐라도. 한 분도 없어요? 관심이 없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. 왜냐하면 특히 저는 지금 20, 30대 좀 젊으신 분들, 아직 미혼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이런 고시원이나 공유 오피스는 지금 대부분 좀 중장년층의 자본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. 아무래도 좀 자본이 필요하고 또 퇴직 후에 뭐 어떤 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. 제가 왜 많이 추천을 요즘 하냐면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할까요? 안 필요할까요? 일단 필요하지 않아요. 네. 왜? 이 비즈니스의 모델은 뭐예요? 일단 공간을 빌려주는 게, 공간을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공간만 좀 잘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된다. 근데 공간 만드는 게 어려워요? 힘들어요? 어려워요? 쉬워요? 그냥 맡기면 돼요. 인테리어 사장님한테. 대충 컨셉은 뭐 본인이 잡아야 되지만 약간의 비용이 들겠죠. 비용도 뭐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죠. 고시원 공유 오피스는 좀 많이 듭니다. 한 1억 이상에서 한 3억까지 많이 들고. 근데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하나 창업하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. 파티룸 스튜디오는 본인이 조금만 다이를 스스로 하고 하면 한 2천만 원 갖고도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고 1,000만 원 갖고도 창업할 수 있고. 최근에 제 강의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스터디 카페 70평짜리인가? 70평짜리를 1,000만 원에 오픈하셨어요. 1,000만 원 갖고 7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시작하셨어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그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본인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생겨요. 반드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유가 생겨. 근데 그걸 잘 찾아내면 되죠. 그게 정말 너무 여기가 뭐 목이 안 좋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여기가 뭐 문제가 심각하고 물리적인 문제 이런 게 그래서 버리는 거면은 받으면 안 되죠. 근데 그러는 거 말고 멀쩡한데 괜찮은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, 일신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그 1,000만 원 그 스터디 카페 하신 분도 뭐냐면 전에 하시던 분들이 가족끼리 동업을 했어요. 처남인가? 하고 동업을 하다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. 남남이 돼버린 거죠. 동업을 열심히 하다가. 그러다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막 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. 왜? 그 과정에서. 이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이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. 사람은. 그런 물건들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잘 건지면 되죠.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간 비즈니스를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권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미있는 게 무슨 무인 뭐다 하면은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요? 내가 그걸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. 그렇죠? 내가 안 가 있어도 되는구나.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창업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실제로 또 해보면 만만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막 식당을 한다거나
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품은 덜 들죠. 근데 그런 생각으로 좀 편하게 창업하려고 이 공유 공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대부분 중장년층 분들. 네.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많이 진입하고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죠. 어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누구든 하겠구나. 공급이 굉장히 무한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. 그러면 레드오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해요. 업종에 따라서.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뭐냐면 고시원 공유 오피스 뭐 가서 시설 꾸며놓고 뭐 조금만 손 대고 하면 된다라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.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일을 하세요. 잘 될까요? 힘이 안 들고 시간이 많이 안 들고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저 분야를 젊은 분들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. 오히려. 네.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생각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 그 사이에 사자 한 마리가 뛰어 들어가서 거기를 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오히려 막 기라성 같은 엄청난 태도와 지식과 학력과 스펙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시장들 있죠. IT 쪽. 그런 데 가면 승률 되게 낮아요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. 이런 판단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.